예, 오늘은 206쪽에 그 섹션 4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에 대해서 투 파티클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 웨이브 펑션하고 어떻게 관련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4 프린서플 투 파티클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 아이덴티컬한 파티클, 우리가 아이덴티컬한 파티클이라는 것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실험적인 관측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관련되는 뭐 입자, 뭐 일렉트론이라든지 뭐 프로톤이라든지 뭐 그런 그 입자들 그런 것들을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두 개의 파티클이 이제 있는데 두 개의 파티클의 그 이제 상대적인 좌표가 중요했죠. 왜냐하면 포텐셜이 결국은 이제 상대적인 좌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좌표를 많이 이제 이용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파티클이 만드는 이제 파동 함수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개의 입자가 상대적인 좌표를 가지고서 만드는 파동 함수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그거와 같은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RNL의 요 R이라고 하는 건 요 R의 크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퍼리컬 하모닉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렉트론은 페르미온이니까 두 개의 파티클을 서로 교환했을 때, 인터체인지 했을 때, 그때 그 파동 함수의 위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파티클의 파동 함수를 콘스트럭트 했는데, 그 파동 함수가 두 개의 입자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덴티컬 하지만은 넘버 1, 넘버 2 이제 번호는 붙일 수 있으니까 우리 앞에 했듯이, 그래서 번호를 붙인 다음에 그 두 개를 이제 바꿔줘요. 바꿔주게 되면은 그 파동 함수가 똑같은 게 아니고, 이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파동 함수의 위상이 180도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파동 함수의 경우에 이제 바꾸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을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일렉트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일렉트론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 두 일렉트론이 가지는 스핀 스테이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 투 파티클의 오비탈 이제 상태가 여기 이 오비탈 웨이브 펑션이 이제 이제 스핀 스테이트에 따라서 변화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변화한다는 건 위상이 180도 바뀌는 거니까 그것만 일단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개 파티클을 이제 서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뭐 이제 이렇게 좌표기를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그렇고 입자 하나를 이제 여기다 놓는 거죠. 여기 가운데 센터에다 놓고서 이걸 뭐 M1 이렇게 하고 여기다 하나 놓고서 이제 M2 이렇게 했는데 아이덴티컬 파티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질량은 같아야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요 둘 사이에 그 상대 좌표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요 벡터 R 벡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포텐셜이 이제 포텐셜 뭐 이거 둘 사이의 포텐셜이 뭐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VR이 이제 VR 이제 크기에만 관계하는 뭐 이런 상태로 이제 많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완투를 바꾸는 거예요. 완투를 바꿔요. 완투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완이 이쪽에 가 있고 투가 이쪽에 간 거예요. 그러면 R 벡터가 바뀌겠죠, 일단. 그죠? R 벡터가 이제 완이 저쪽에 가 있으니까 이제 완에서 투로 나가는 거였는데 완이 이쪽에 갔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더 내려야겠네. 좀 더 저걸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정반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크기가 똑같고 각도는 물론 각도는 물론 180도죠. 여기 요소까지는 이제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각도는 나중에 얘기하고 저기 그래서 정반대로 그러니까 R 벡터가 마이너스 R 벡터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체인지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인터체인지 to identical particles 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원래 R 벡터였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R 벡터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좌표가 요것에 이제 좌표가 XYZ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 R의 좌표가 XYZ였다면은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XYZ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세타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세타피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R 세타피 코오디네이트잖아요. 그러니까 R이 어떻게 될 거며 세타가 어떻게 될 거며 B가 어떻게 될 거며 이제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죠? 그래서 R 벡터가 마이너스 R 벡터가 되면은 R은 어떻게 되죠? 이 길이니까 길이는 변하지 않죠. 길이는 똑같이 그냥 R인 거예요. 근데 세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게 이제 세타라고 하는 건 요게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세타예요. 그죠? 세타인데
근데 이제 그게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로 왔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면, 요게 이제 지축이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게 세타였어요, 요거하고 서로 마주보는 억각이니까, 요게 이제 세타니까, 따라서, 요 벡터는, 요 지축으로부터의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체가 파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인데, p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이거를 xy축에 프로젝션 했죠, 이렇게. xy축에, 요 r 벡터를 xy축에 프로젝션 하면은, 이제 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뭐 로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된 요점까지 x축으로부터의 각도를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x축으로부터의 각도가 요거죠. 그죠? 요게 B였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에지무스 앵글 B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는 이 위에 있을 때 이제 이쪽으로부터 이제 각도를 이제 XY 평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R은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려갔다는 얘기니까 요거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 하면은 요거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이쪽에 있는 게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요것의 연장선상 이쪽, 그러니까 여기 있던 요 점에 대칭되는 이 반대쪽 점에 있겠죠. 그죠? 반대쪽 점이 되고, 그 점이 이제 요 점이 이제부터 거리가 같은 점에 이제 여기가 될 것이고, 요것을 XY에 투영해야죠. XY 평면에 투영해야죠. 그죠? 그 점을 XY 평면에 투영하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XY 평면에 투영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XY 평면에 투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거죠. 그러니까 요 벡터가 XY에 투영되는데, 이제 요 벡터가 투영이 되겠죠. 그죠? 요 벡터가 투영이 되는, 요 벡터가 이제 요 축에 투영이 되는, 여기도 이제 요 벡터가 투영이 돼서 이제 XY 평면에서의 이 B가 나왔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벡터가 XY 평면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쪽 일사분면이 아니라 이쪽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고 이제 그 반대편에, 저 건너편에 그쪽으로 이제 투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거 이제 각도가 그러니까 투영된 점, 요 점에 이제 에지무스 앵글인데, 그 앵글을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B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P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 점의 에지무스 앵글은 요 P에다가 파이를 더해준 거다. 다시 말해서 요거. 아까 요것의 에지무스 앵글이시지. 요거는 이제 요쪽에 에지무스 앵글인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여기서부터 파이만큼 간 것이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P만큼 간 거니까, 결국 요 점의 그 에지무스 앵글은 P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에지무스 앵글은 P 플러스 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R은 그냥 그대로 R이고, R 벡터가 마이너스 R 벡터가 있을 때 R은 그대로 R이고,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P는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봤더니, 그러면은 이제 요 YLM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YL
LM의 세타 P가 이것이 이제 저기 R이 마이너스 R이 되니까 R 벡터가 마이너스 R 벡터가 되니까는 YLM의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phi 대신에 phi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원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거에서 마이너스 1에 L승, 다시 말해서 요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승이 되는 거예요. Y, LM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소원자에서 Y 1 되는 거. 다시 말해서 1이 요게 L이고 1이 요게 M이에요. 그죠? Y 1 세타 P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의 루트 3 오버 8파이의 e to the I phi 사인 세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세타 P일 때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R 벡터를 마이너스 R 벡터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이제 Y 마찬가지로 1에 요게 이제 여기는 세타 P였고 그대로 여기는 세타 P였고 요거는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 P 플러스 파이가 되니까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3 오버 8파이고 e to the i의 p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는 그냥 똑같죠. 그죠? 요건 그대로 이제 사인 시타고 그대로 사인 시타가 될 것이고 요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 오버 8파이에 e to the i p가 있고 그 다음에 e to the i 파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요게 뭐죠? 요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 8파이 e to the i p 사인 시타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죠? 마이너스에 y 1 세타 p가 되고 이 마이너스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거란 얘기죠. 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가 1일 경우에는 반전이 되고 2가 되면 어떻게 되냐? 2가 되면 원래로 돌아가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결국 마이너스 1의 L승 이렇게 L승의 Y11 세타 P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R 벡터를 마이너스 R 벡터로 바꾸면은 파동함수가 이제 원래 이 YLM 세타 P에서 YLM 세타 P 곱하기 마이너스 1의 L승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이런 스페셜 파트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전체 웨이브 펑션은 뭐냐면 이 스페셜 파트에다 곱하기 스핀 파트를 곱해야죠. 그죠? 그게 전체 웨이브 펑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핀 상태를 이제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비탈 파트는 이렇게 되는 건지 알았는데 그러면 스핀은 어떤 게 있냐? 투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스핀 스테이트는 우리가 많이 했죠. 트리플릿 스테이트하고 싱글릿 스테이트로 나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살펴서 전체 웨이브 펑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셜 파트는 이제 저렇게 반전되는 어떤 조건을 알았다. 그래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 2, 4, 6 이렇게 갈 때는 변함이 없는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1, 3, 5 이렇게 갈 때는 반전이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Y LM
LM에서 LM에서 L이 odd가 되면은 odd가 되면은 결국은 y lm 파이 마이너스 세타 phi 플러스 파이 한 것이 이제 마이너스 y lm이 되고 L 2분이 되면 이건 이제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퀄 그냥 YLM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핀을 체크해서 두 개의 곱이니까 전체 웨이브 펑션은 포지션 파트 곱하기 스핀 파트 해갖고 그 두 개를 뭉뚱그려서 두 개를 익스체인지 했을 때 그 180도 이상 차이가 나느냐 그걸 체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핀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Z 컴포넌트를 가지고 표현을 했죠. 그죠? X, Y, Z 세 개의 그 이제 스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Z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싱글릿 스테이트의 경우는 싱글릿 스테이트의 경우는 우리가 카이 이렇게 놓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파티클 1, 파티클 2 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요거는 루트 2분의 1에다가 카이 파티클 1이 플러스 2고 카이 파티클 2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결국 1, 제로를 말하는 거죠. 파티클 1이 1, 제로라는 거고 2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파티클 2는 0, 1인 거. 그러니까 스핀 Z 컴포넌트가 반대 방향을 가르치는 거죠. 예. 마이너스에 카이 1 마이너스 카이 2 플러스 이렇게 된 게 이제 싱글릿 스테이트였는데 여기서 보면 1, 2를 바꿔보세요. 1, 2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1, 2를 바꿔버리면 이제 2, 1이 플러스가 되고 저기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있는 게 이제 이쪽에 플러스 파트였죠. 근데 이걸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1이 여기로 가니까 저기 이 플러스 카이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의 카이의 2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개의 파티클을 인터체인지 했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 이제 스핀 상태도 이제 바꿔준 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싱글릿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스핀 펑션이 반전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웨이브 펑션이 반전이 되려면은 요거 싱글릿 스테이트에서는 스핀이 반전이 되니까 오비탈 파트는 반전이 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싱글릿 스테이트의 경우에 이제 그 오비탈 파트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에 L이 이제 여기 양의 정수가 되는 거죠. 0을 포함해서 0, 2, 4 이런 식의 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파티클 두 개가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이제 그 시스템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그때 만약에 그 두 개 파티클의 스핀이 싱글릿 스테이트에 있으면은 그 두 개의 파티클의 오비탈 스테이트는 그 앵귤러 모멘텀이 0, 2, 4 이런 짝수의 값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트리플릿 스테이트의 경우는 보세요. 트리플릿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저기 카이 1, 2가 루트 2분의 1에 이제 더하기죠. 카이 1, 2 더하기 카이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바꿔봐야 카이 2랑 같고
그리고 이것도 있죠. 세 개죠. 트리플 스테이트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카이, 1도 플러스고, 2도 플러스인 경우. 이것도 뭐, 카이 2, 1 바꿔봐야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같다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하나 있고, 트리플 스테이트에, 카이 1, 2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카이 1, 2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카이 1에 마이너스 카이 2에 마이너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이 2, 1로 같죠. 그렇게 해서 트리플 스테이트에서는 스핀 펑션이 인터체인지에 의해서 이제 위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전체 웨이브 펑션 위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포지션 파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L이 이제 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 3, 5 이런 식이 돼야지만이 결국 이제 두 개의 파티클을 가지고서 이제 그 두 개의 페르미온이 만드는 웨이브 펑션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파티클이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그 유지되는 그런 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결국 오비탈 파트와 스핀 파트가 서로 연관이 되어서 오비탈 파트의 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짝수의 경우에는 그때는 스핀 파트가 싱글릿이 되어서 결국 이제 파티클을 바꿨을 때 위상이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오비탈 파트의 앵귤러 모멘텀이 어드가 돼서 그래서 파티클 인터체인지 했을 때 이미 위상이 바뀌어 버리면은 그때 이제 스핀 파트는 이제 이렇게 트리플 스테이트가 돼서 바꿔봐야 안 변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핀 파트가 안 변하니까 오비탈 파트가 변하기 위해서 그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두 개의 입자가 가지는 토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이렇게 홀수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결론인 것이죠. 영상 내용 중에 시간이 14분 35초에서 40초 사이에 B가 파이 플러스 세타로 바뀐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아니고 B가 파이 플러스 B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교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아이덴티컬 포르미온이 n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 개일 때 이랬는데 n개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뭔가 좀 복잡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일단 떠오르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포텐셜에 따라 달라요. 포텐셜이 예를 들어 쿨롱 포텐셜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포텐셜 자체가 심플한 거, 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뭔가 해볼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거는 n개의 포르미온인데 서로 간의 포텐셜이 0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non interacting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non interacting이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지. 근데 이게 페로미온이기 때문에 이제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포텐셜은 0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이제 부딪혀도 이제 상관없는 거죠. 부딪혀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이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시스템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콘덕터들,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은 그런 물질들, 뭐 금, 은, 동, 뭐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그 전자들, 전자도 뭐 모든 전자가 아니라 밸런스 일렉트론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non-interacting 포르미온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우리 태양이 지금 이제 저 태양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지금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태양의 내부는 대부분이 그거예요. 프로톤. 그 다음에 이제 뉴트론이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엘리멘터리하게 그런 입자들만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이제 핵융합을 해가면서 이제 점점 무거운 거로 바뀌죠. 그러니까 프로톤이 융합해서 이제 힐륨의 원자핵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프로톤이 없어지면서 힐륨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힐륨은 또 힐륨끼리 뭉쳐가면서 또 새로운 걸 또 만들고, 베릴리움을 만들고, 뭐 베릴리움과 힐륨이 합쳐져서 카본을 만들고, 해갖고서 이제 태양 속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원소들이 이제 원자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태양 속에서의 그 일렉트론 시스템도 아마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이제 non-interacting fermion 시스템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그 생각을 이제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 태양을 뭐 이제 관측해서 봤더니 이 별이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별이 지금 같은 태양이 있다가 뭐 나중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면은 쪼그라들죠. 쪼그라들어서 백색 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백색 외성들을 찾아서 그 사이즈가 줄어든 거 이런 거를 보고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거기 이제 들어있던 그 일렉트론들이 만들어내는 그 페르미온 시스템에서의 나온 결과에 이제 근접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태양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이제 non-interacting 일렉트론 시스템에 가깝게 존재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태양은 뭐 이제 뭐 날라오잖아요. 막 태양에서 이제 그런 것들 분석해도 우리가 뭐 파티클 피직스나 뉴클리어 피직스가 많이 발전해서 나오는 걸 보면 그게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날라온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태양에서 엄청난 그런 입자들이 날라오는데,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이 살 수 없는 게 그 입자들이 다 날라가고 화성을 계속 때리면서, 옛날에 원래 화성에는 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다 증발돼 가서 화성은 이제 아무도 이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지구의 경우에는 지구 자기장이 있잖아요. 네. 지구 자기장이 존재하는 바람에 이제 그 자기장이 그런 파티클이 오면은 자기장 때문에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서 원운동을 하죠. 원운동을 하면서 주위의 대기와 부딪혀서 빛을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로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 자기장에 보호해줘서 우리는 이제 저기 태양에서 오는 그런 파티클들로부터의 영향이 적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행성이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2개까지 했잖아요. 2개까지 했는데, 이제 n개가 되면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있다. 어느 경우에 포텐셜이 0이 되면 감당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근접한 시스템을 좀 전에 이제 얘기했었고, 그래서, non-interacting particle이에요.
non-interacting 자, 그렇지. 네. 이거 뭐, 결국 이제, 서로 간에 나인터랙팅 하는데, 근데 각각의 입자는 인피니트 포텐셜 배리어에 갇혀 있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1차원 무한 포텐셜 외에 입자가 이제 갇혀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1D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했었고, 1D에서, 그리고 웨이브 펑션, unx가 L분의 2에 L분의 n파이 x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이 n이 L 제곱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n이 이제, 이게 이제 완디멘전al 이제 인피니트 포텐셜에 입자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입자 하나가 이렇게 가지면 또 다른 하나는 또 이거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서로 난인터랙팅이니까. 그러면 세 번째 입자다. 세 번째 입자도 또 이거 가질 수 있어요. 난인터랙팅이니까. 그런데 난인터랙팅이라고 하더라도 페르미온의 경우와 보존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죠. 보존의 경우는 똑같은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 뭐 100만 개가 되더라도 100만 개가 다 같은 상태를, 같은 웨이브 펑션을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서로 난인터랙팅이니까, 그죠? 그냥 포텐셜 웰에만 갇혀 있고, 지네끼리는 다 여기 난인터랙팅, 서로 이제 포텐셜이 없어요. 포텐셜이 없다는 얘기는 서로 힘을 주고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인피니트 웰에 갇혀만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인피니트 웰에 하나 갇혔을 때 그 상태를 모든 파티클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보존이고, 페르미온의 경우는 안 그렇다는 거죠. 페르미온의 경우는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의 영향, 다시 말해서 웨이브 펑션이 엔티시메트릭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의 상태에 그 두 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스핀 펑션에서 스핀 업, 다운 그렇게 있죠. 그래서 페르미온이 되면은 입자가 이제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으면 이제 이 상태를 차지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이 상태를 차지하려면은 다른 하나는 스핀이 달라야 돼요. 그렇게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파티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이미 두 개가 채워진 그 상태에 세 번째 파티클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익스루전 프린서플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윗상태.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개의 파티클이 n equal 1 상태를 차지했다면은 세 번째 입자는 n equal 2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에서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태양에 있는 전자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낮은 에너지의 전자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은 에너지의 전자들이 채워져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들이 엄청난 이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태양이 식기 시작하면은 이제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죠. 더 이상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으면 못하면 그러면 태양이 식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은 이게 속도가 빠르면은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데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그래비테이션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죠. 태양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빨려 들어가게 되면 점점점 이제 사이즈는 작아지면서 이제 압력이 커지겠죠. 그런데 그 압력이 무한히 커지지 않고 결국 이 페르미온이 가지고 있는 익스클루전 프린서플 때문에 이제 페르미온들이 존재해야 하는 최소의 볼륨이 있어요. 그 볼륨 이하로는 더 이상
쭈그러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백색 외성인 거예요. 다 쭈그러들었지만은 더 이상 쭈그러들지 않는 어떤 그 이제 최소한의 볼륨이 생기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강 그런 이제 태양이면 태양별의 그 레디어스의 한 10,000분의 1.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태양 같은 별이 백색 외성이 되면은 그 반경이 10,0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제 그렇게 10,000분의 1로 쪼그라들게 되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D에서 이렇고 이제 3차원이 되면 이제 이건 3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U의 2 유의가 이제 이거는 이제 3차원이니까 뭐 X, Y, Z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Y, Z가 요거 세 개의 곱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이제 방향으로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3차원의 인피니트 포텐셜,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이 박스가 전체 사이드 랭스가 이제 L인 거예요. 이쪽도 L이고 뭐 이것도 L이고 다 L인 거죠. 이것도 L이고 이쪽 다 L인 거죠. 이 박스가 인피니트 포텐셜이에요. 이 박스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각각의 방향으로 이런 게 이제 생겨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X 방향에 이제 파트가 있고 Y 파트가 있고 Z 파트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면 L분의 2의 X, Y, Z가 각각의 이제 저런 스퀘어 루트가 될 테니까 2분의 3승 이렇게 되고 사인 L분의 N1 파이 X 사인 L분의 N2 파이 Y 이렇게 사인 L분의 N2 파이 Z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는 이제 아까 N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N1, N2, N3 이제 각각이 다 이제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이 파이 스퀘어 H 바 스퀘어의 2mL 제곱에 여기 이제 N1의 제곱, N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페르미준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페르미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에너지준이가 이렇게 생겨나죠. n equal 1도 있고 n equal 2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n equal 1, n equal 2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이 페르미온들이 이제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을 만족해가면서 뭐 여기에 뭐 저기 에너지가 뭐 가해지거나 하면 꼭 그 일렉트론이 에너지가 낮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떤 거 하나는 이렇게 있고 어떤 거 하나는 뭐 이렇게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이게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높은 에너지도 이렇게 이제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페르미온 컨피규레이션이 될 텐데, 근데 이제
페르미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것들이 이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쌓여가는 게 아니고 페르미준이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바닥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는 이렇게 n개가 있으면 바닥부터 여기에 2개 들어가면 2개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2개 들어가는 것도 채우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채워가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 쭉 올라가서 이것이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를 차지하는 일렉트론이 가지는 그 에너지 준위, 그것이 바로 이제 페르미 준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듬성듬성 쌓이니까 이 에너지를 다 합했을 때 이 에너지보다는 이 에너지가 작죠. 그죠? 여기는 세 번째 것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세 번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 상태보다는 에너지가 높아요. 그죠? 반대로 이 상태가 에너지가 낮은데 그 페르미 에너지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도로 따지면은 이제 절대 영도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최고의 에너지 준위가 뭐냐? 그때가 이제 페르미 준위가 되고 그게 이제 온도가 우리가 절대 영도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절대 영도가 아닌 그런 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여튼 이거와 유사한 어떤 준위가 있겠죠. 준위가 있어서 그 준위에서는 뭐 어큐페이션이 한 반 정도는 돼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에 2개가 들어간다면 그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채워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준위가 존재하는데 그 준위는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페르미 레벨이고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 낮은 쪽 말고 높은 쪽에서 어큐페이션이 이 2개가 채워질 것 중에 하나 정도 채워지는 어떤 그런 그 이제 확률이 있는 그 준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준위는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는 다 이제 실험적으로 다루는 거는 사실 다 케미컬 포텐셜이죠. 페르미 준위일 수가 없죠. 절대 용도를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케미컬 포텐셜을 다루는 거지만은 그걸 그냥 페르미 준위라고 그냥 쓰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래도 이제 쓰겠다는데 쓰겠다는 걸 뭐라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간에 그 최고의 준위, 최고의 일렉트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위의 개념으로 이제 페르미 준위를 쓴다.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How many groups of integers n1, n2, 이 n1, n2, n가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그룹, 인테저 그룹, 예를 들어 111 하면 여기다가 11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112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얻어진 에너지가 페르미 준위보다 작게 되는 그런 그룹의 개수가 몇 개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 이제 일단 그 문제를 쓴 다음에 어때요?
표야가 is less than some energy EF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꼭대기에 있는 EF를 찾아라.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에 있는 존재하는 이게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죠. 뭐 예를 들어 3개면은 여기가 EF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최고 꼭대기가 여기니까. 그죠? 이제 4개, 5개 많아질수록 EF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몇 개의 페르미온이 있느냐에 따라서 EF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미온의 개수의 함수죠. 그러니까 페르미온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EF는 이제 커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냐 하면은 지금 요게 N1, N2, N3가 이렇게 다 이제 파지티브 인테저잖아요. 그죠? 파지티브 인테저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XYZ 대신에 여기가 N1, N2, N3 이렇게 이제 축을 잡아서 이것들은 인테저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N1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N2도 이렇게 하나씩 끊는 거죠. 다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N1이 1이고 N2도 1이고 N3가 1인 어떤 점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N1도 1이고 N2도 1이고 요 점이죠, 요 점, 여기. N1도 1이고, N2도 1이고, N3도 1, 요 점, 요 점. 요 점이 이제, N1, N2, N3가 1 이 되는 점이죠, 그죠? 그러면 요 1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여기 1 집어넣으니까 요거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가 되죠. 왜냐하면 N은 가장 작은 게 1이니까 1, 1이 가장 작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2가 있죠. 그죠? 112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N1, N2가 1인 경우, 2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1이 2면서 1인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다 에너지는 다 똑같죠. 예를 들어 112의 경우는 1 다음에 2의 경우에 4가 되니까는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6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되냐 하면 N1이 1, N2가 1, N3가 2인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N2가 2인 경우, N1이 2인 경우에서 3개의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3개의 포인트가 똑같은 에너지 요거의 6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들을 갖다 다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이런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 피겨 13-1에 있는 것처럼 점들을 찍을 수가 있죠. 그죠? 209쪽에 피겨 13-1에 있는 것처럼 점들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n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의 에너지는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최고로 이제 커지는 그 에너지의 경우에 결국 이제 이 값이 얼마냐는 거죠.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그러니까 입자가 n개가 주어지면 n개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제 일렉트론이 n개가 있다 하면 일렉트론 n개가 이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가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요 값이 바로 뭐냐 하면은 페르미 에너지를 정할 때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미 에너지는 요거 곱하기 그 n개의 입자가 차곡차곡 쌓아갈 때 가능한 가장 큰 값의 요것이 바로 이제 저기 페르미 에너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